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꾸다의 상청 2종 권입니다. 오늘 심통을 꿈꾸다 읽어드림 3편이 되겠네요. 읽어드림 3편을 준비를 했고요. 책 내용은 보노보 혁명이라고 해서 그 사회적 기업가들을 이제 사례를 소개하는 그 책 중에서 그 8번째 케이스와 9번째 케이스로 있는 아쇼카 재단의 빌 드레이튼 편하고, 그 다음에 그 그라민은행이라고 있어요. 그라민은행의 그 유누스 총재,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총재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드레이튼이 설립한 그 아쇼카 재단은 일단은 사람을 키워 혁신을 복제한다라는 그 챕터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드레이튼은 1980년에 아쇼카를 설립하고 비영리 단체 활동가들과 영리 기업가들을 모두로부터 따가운 의심의 눈길을 받아가며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투자, 사회적 벤처 캐피탈과 같은 사회 변혁의 신개념을 설파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를 찾아내 그 뜻을 펼치게 해주는 일의 중요성을 알렸다. 아쇼카는 사회적 벤처를 발굴해 창업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한다. 투자의 기준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쇼카는 사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아쇼카의 펠로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가에게는 자금을 지원하되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생활비 형태로 지급한다. 사회적 기업도 일반 기업처럼 준비, 창업, 도약, 성숙의 4단계를 거치는데 아쇼카는 도약 단계의 사회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에게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열망과 참신한 아이디어, 뛰어난 사업 수완,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끝장을 보겠다는 끈기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아쇼카의 로고는 떡갈나무다. 일찍이 빌 드레이튼이 뿌린 도토리는 힘겨운 많은 사람들을 품는 거목으로 한창 자라고 있는 중이다. 빌 드레이튼과 아쇼카 재단에 대한 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은 제가 지금 읽었던 부분 중에서 부분을 읽어드린 거라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틀은 안 잡히실 거예요. 근데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이름이 명성이 높은 아쇼카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설립자와 아쇼카 재단에 대한 소개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은 그라민은행이라는 곳인데요. 그라민은행이라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의 손으로 빈곤을 물리친다라는 챕터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1969년에 미국 밴더벨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유누스는 1972년에 귀국해 시타공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1974년 방글라데시에 극심한 기근이 몰아쳤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유누스는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 때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대학 강의실에서 고상한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가까이서 굶주림과 빈곤을 접하다 보니 갑자기 모든 경제학 이론이 공허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대학 주변의 마을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던 중 42명의 여성이 고리대금업자에게서 빌린 27달러를 갚지 못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너스는 지갑에서 27달러를 꺼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빌려주고 우선 고리대부터 갚으라고 말했다. 얼마 후 42명의 여성은 유누스를 찾아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겨우 27달러가 42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젊어서 세상을 바꿔보겠노라는 꿈을 품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넓었다. 다시 방글라데시로 바꿔보겠다는 꿈을 품었지만 이 나라 역시 너무 넓었다. 그 다음에는 대학 옆 마을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 좀 더 현명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내가 뭔가를 하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제학자인 유누스가 그 경제학자답게 이 그라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떠한 훌륭한 빈곤 퇴치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당하기 마련이다. 악화가 양화. 악화라는 거는 그 나쁜 화폐 뭐 그런 뜻이고요. 양화라는 거는 좋은 화폐, 값어치가 좋은 화폐 뭐 그런 뜻입니다. 악화가 약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셈의 법칙이 말해주듯이 어떤 경제 발전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섞이게 되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소외된다. 가난한 사람끼리라면 더 가난한 사람이 소외된다.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메커니즘은 깨어지지 않고 영속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일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일로 변질되기 일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제가 지금 이 사회적 기업가 책을 읽고 있는 중이고요. 앞서 말한 아쇼카 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의 그러니까 자금을 주로 지원하는 재단이다 보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 심통 일에 그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사실. 근데 아까 책에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준비 작업 기간이 있고 창업하는 기간이 있고 도약하는 기간이 있고 성숙되는 기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아직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냈어도 안 됐었겠지만 낼 자격도 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이 아쇼카 재단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 돈을 아쇼카 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부자들의 기부를 받아서 그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으로 전 세계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형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상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나왔지만 아쇼카 재단에서 일단은 사업보다는 사람을 먼저 선정을 한 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믿어주었다는 거죠. 그 믿어주는 방식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자신의 이제 생활비는 따로 벌어야 되는
사업에서 나올 수 없는 생활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라는 게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독창적이면서 앞선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한 그라민 은행 같은 경우에 그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그 총재가 그 이제 경제학 박사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은행을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고국인 방글라데시 돌아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된 거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게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야기죠. 이 그라민 은행의 총재도 앞서 말한 아쇼카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아쇼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앞부분에 소개했던 뭐 헝가리의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 그 자립 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에도 지원을 여러 군데 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심통을 꿈꾸다 읽어드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